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정비구역이 고시되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정비구역이 고시되면 어떤 행위를 못한다더라, 어떤 행위를 못한다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번 시간에 하는 이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기부 체납과 관련된 효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끼리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나중에 정비구역이 결정되고 고시되면 일정 동안 뭐 건축행위를 못한다더라, 뭘 못한다더라 하는 것은 행위 제한이라는 용어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법령해설집을 보면 이제 조금 비교가 돼서 할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효력을 가졌는지. 자, 법조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쭉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 각 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부터 더 큰 게 이제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인 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에 있는 글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심의 거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 지정이 되면 공보에다가 고시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정도 내용입니다. 이건 뭐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우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정고시 효력입니다. 지정고시 효력. 여기에 관해서 잠깐만요. 자, 두 번째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인데, 정비구역 지정고시 효력에 관한 조문을 보면 조금 말이 어려운데 생략해서 제가 밑줄 친 것만 치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맨 밑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이 항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이 얘기가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건데, 뭐 정비계획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것의 경우는 이러이러한 절차가 되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있는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계획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일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국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걸로 본다. 그 다음에 국계법에서 정비계획에 들어갈 내용을 다 포함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면 정비계획으로 본다. 이렇게 서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포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옛날에 강동지역 같은 경우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으면 정비계획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걸로 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조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요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사항보다 이 안에 있는 조문은 전문가들이 할 적에 보시면 되고,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비계획 보면 기부 체납을 하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공원을 만들어주면 공공의 이익에 제공을 하니까 조금 더 좀 많이 져다, 수익이 좀 더 나라 하는 거죠.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기부 체납을 전부 현물로 하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현물로 한다는 얘기는 전부 땅으로 주는 거거든요. 땅으로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건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땅으로 주게 되면 그 위에 용적률 250%, 300% 해가지고 지을 수 있는 밑바탕이 없어지기 때문에 손실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땅 대신에 땅 가격을 현금으로 내면 기부 체납한 걸로 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문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기부채납하는 걸 봐주는데 이 기부채납으로 하는 것을 봐주는데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니고 약간 제한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토지장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데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채납 면적은 전체 기부채납 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가 없다. 이걸 갖다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현금으로 가져오게 되면 도로나 공원이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한도 내에서만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할 때 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상으로 하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현금 납부에 가는 게 없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사업시행 변경을 받으면서 이제 현금 납부에 가는 걸 넣었다 그러면 그때를 기준으로 하되 대신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 안 하고 민둥민둥거리고 있으면 3년이 지나면 다시 하자. 왜냐면 물가가 변동되니까 더 내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더 많이 내놔야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쭉 해놓은 겁니다. 이걸.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쭉 조문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현금 납부액을 누구누구에게 납부해야 되도록 돼 있고 이러이러한 납부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요. 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자치구 구청장, 그 다음에 광역시 군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해당되는 데서 나온 돈이니까 거기에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시도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정비계획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의 이제 쭉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정비계획 어렵죠? 예, 저도 보지만 저도 아주 자세히 봐야 되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스킵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제가 걸러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